애리조나주 상원에서 지금 이제 이런 보고서가 나왔는데 투표용지, 그것도 2020년 선거에서 실제로 개표가 됐던 투표용지들 중에 그러니까 집계가 된 겁니다. 집계가 된 투표들 중에 20만 장 정도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좀 더 많은데요. 20만 장 넘는 숫자가 지금 서명 불일치 투표용지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당연히 문제가 되죠. 20만 장이 엄청난 거니까. 근데 기존에 마리코파 카우니에서만 이게 20만 장이 나온 거고요. 마리코파 카우니 측에서 자기네들이 조사해서 찾아낸 거, 서명 불일치를 찾아낸 게 약 2만 5천 개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2만 5천 개라고 과거에 발표됐었던 그거의 8배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다. 이런 숫자가 나온 거여서 지금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애리조나주 상원의 의뢰를 받아서 시바 아야두라이 이분인데요. 시바 아야두라이라는 이제 박사분인데 이분이 선거제도 청렴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번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검증 조사는 최종 보고서를 화요일에 공개를 했다고 하고요. 이 아야두라이 박사는 MIT에서 4개의 학위를 받은 엔지니어이자 기업가이고 자신을 이메일의 발명자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쓰고 있는 그 이메일을 처음 만들어낸 사람이 본인이다라고 주장하는 분입니다. 근데 어쨌든 IT 전문가인 건 분명하고요. 네. 근데 이 카우니에서는 2020년 대선에서 마리코파 카우니가 접수하고 개표한 사전투표 우표 투표용지 193만 1918장 중에서 서명 불일치가 1.3%인 2만 5천 장에 달한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실제로 지금 이 아야두라이 박사가 직접 들여다봤더니 그게 아니라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마리코파 카우니는 좀 더 심하게 얘기했었거든요. 2만 5천 장의 서명 불일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가지고 실제로 그거를 다 확인을 해보았더니 실제 확인된 거는 587장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컴퓨터에 이미지로 해가지고 자동으로 처리해서 이거 이게 불일치한다라고 판정한 것과 사람이 실제로 손으로 봐가지고 사람이 실제로 눈으로 봐가지고 확인한 거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마리코파 카우니 선거 규칙에 따르면은 우선 심사위원이 봉투에 적힌 서명과 유권자를 위한 파일에 적힌 서명을 비교하는데 대략 4초에서 30초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한 명 거 보는데 서명이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면은 투표용지가 복구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이 작업은 3분 이상 걸리게 되고요. 서명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유권자에게 연락하는 시도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당신이 투표한 거 맞는지 우리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제 연락한다는 거죠. 서명 확인 연구에는 전문 포렌식 서류 심사관 3명과 초보자 3명이 사전 투표용지 이미지 499개를 검토해서 그들의 서명이 파일에 있는 서명과 일치하는지 확인을 했고요. 모든 검토자들은 499개의 봉투 중에서 12%인 60개가 서명 불일치라는데 동의했다. 이 조사에 참여한 6명의 조사원들이 다 동의해서 이건 서명이 맞지 않는 건데요 라고 확인한 사람이 499명 중에 60명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샘플을 적용을 한다 그러면 20만 4,430표가 분명히 그러면 재검토돼야 되는 복구돼야 되는 그런 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5,277표는 분명히 서명 불일치로 인해서 거부돼야 되는, 무효 처리돼야 되는 그런 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숫자들이다 이겁니다. 이게 통계학적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되는 숫자가 되는지는 일일이 다 확인을 해봐야 되는 엄청난 작업이 또 필요한 일이겠습니다만 이 아야두라이 박사는 이번 연구의 가상 프레젠테이션에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 겸손해지고 싶다. 이번 연구는 설득력이 있지만 이 연구의 발전을 확인하기 위한 확장된 연구의 보증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계학적으로 확대하면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일일이 다 봐야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난번 포렌식 감사를 할 때 왜 이 부분이 정확하게
감사가 덜 됐는지 그건 좀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을 당시 시펙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서 빅텍과 민주당의 유착 의혹에 대해 의회 조사를 요구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때때로 상투적인 말로 열성 지지자들에게 연설하면서 2020년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조 바이든에게 해로운 뉴스에 대한 소셜미디어의 검열과 신중하게 목표로 삼은 주 선거구에서 공공선거 사무소를 민주당 투표 참여 엔진으로 효과적으로 뒤바꾸려고 하는데 방대한 기부금액이 쓰였다는 지적도 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죠. 지난주 토요일 날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내용 중에 이 부분이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뭐냐 하면 공화당 의회는 빅테크의 2020년 간섭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야 된다. 공화당 의원들이 의회에서 특별위원회 만들어가지고 2020년 부정선거 특별조사위원회 만들어라 이겁니다. 출범시켜야 된다. 근데 지금 공화당 의원들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민주당 의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반대하면은 그걸 출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번에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으로 바뀌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누가 조와 헌터 바이든의 부패 관련 폭탄 선언을 검열하기로 했는지 한번 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폭탄 선언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불법 선거운동 기부금이었다. 근데 조 바이든도 그렇지만 헌터 바이든에 대해서도 일체 수사를 다 가로막고 있는, 다 잘라버리죠. 아예 수사 자체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그리고 특종을 터뜨려서 보도를 해놓았더니 그 보도를 전부 다 이 빅텍 회사들이 전부 다 검열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뉴욕 포스트 같은 경우에 헌터 바이든 노트북에 하드디스크 입수했다 해가지고 그 하드디스크에 있었던 여러 가지 헌터 바이든의 사생활들이 폭로되는 이야기들과 외국에 있는 기업들과 불법적인 거래로 의심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담겨져 있는 이메일들 이런 것들이 쭉 폭로가 됐는데 엄청난 내용들이 폭로가 됐었는데 그 트위터에서 다 막아버렸고 페이스북에서 다 막아버렸고 전부 다 막아버렸지 않았습니까? 링크도 못 걸게 하고 링크를 클릭하면 가지도 못하게 아예 차단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빅텍 회사들이 저질렀던 횡포들이었고 그 이후로 점점점 그 횡포가 커졌던 것을 저희가 기억을 끝내는 트럼프 대통령 입막음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2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입막음 당하거나 계정을 일정 기간 뭐 일주일, 2주일 이용하지 못하게 금지를 당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쫓겨나거나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처럼 아직 쫓겨나거나 이번에 시펙 행사장에서도 보니까 질문을 했었거든요. 여기 혹시 그 소셜미디어 빅텍 소셜미디어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검열당한 적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봐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다 손을 들더라고요. 나 검열당한 적 있습니다 하고. 저희도 있습니다. 저도 손 들었습니다. 근데 하여간 이게 현실이다. 한두 명이 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아주 조직적으로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강한 검열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시비를 가려야 할 것이다. 공화당 의회는 빅테크의 2020년 간섭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이거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시켜야 된다는 거죠. 백악관에 와가지고 내 엉덩이에 키스했던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가 민주당의 주요 카운티의 지역선거 사무실을 차지하기 위해서 4억 1,700만 달러에 대한 포렌식 감사를 실시해야 된다. 그 돈 어떻게 썼는지 포렌식 감사 실시해야 된다. 나는 여러분이 앞으로 많이 듣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했었습니다. 원래 미국 정부에서 정식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선거 지원 기금, 후원금으로 낼 수 있는 돈은 액수가 정해져 있죠.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5,200불인가로 정해져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연설할 때 그게 6,000달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캠페인을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6,000달러 이하로 기부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은 감옥에 갇히게 될 거다. 선거법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주커버그는 4억 1,700만 달러, 4억 1,700만 달러를 기부를 했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는 거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6,000달러면 감옥에 가는데 4억 1,700만 달러가 온 사방에 퍼졌다. 그것은 분명히 살펴봐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은 정말 끔찍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법 투표, 불법 드랍박스, 불법 용지 수집, 투표용지 수집, 모든 정보들 전부 다 얻어야 된다. 조 바이든을 위해서 97%의 드랍박스에서 나온 표의 97%가 조 바이든을 찍었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3%만 트럼프를 찍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면 야 이거 완전히 100% 다 조 바이든 표 나온 거 아니냐. 드랍박스에다가 우편 투표 집어넣었던 건 다 100% 조 바이든 표 나온 거 아니냐 이거.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이해가 되죠. 예. 그러면 이걸 과연 정상적인 투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이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는 거 우리는 다 아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공정한 선거가 필요하다. 국경과 선거가 필요하다. 트루 더 보트라는 놀라운 사람들이 2,000명이 넘는 투표용지 봉인이나 당나귀들 동원해가지고 대규모 불법 투표용지 수집 계획을 밝혀냈다. 조지아주에 있는 단체인데요. 이 단체가 트루 더 보트 굉장히 정말 대단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이 밝혀낸 조지아주의 폭발적인 정보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들을 우리는 노새라고 부른다. 노새. 이 당나귀 같은 노새라고 부른다. 이 사람들은 투표용지다. 조지아와 다른 부동주의 투표용지들은 전례 없는 규모로 밀거래되고 판매되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테이프에 녹화됐다. 앞으로 3주 동안 공개될 예정인데 놀라운 결과가 나올 거다. 이런 이야기. 그 어떤 발표가 트루 더 보트한테서 나올지 제가 지금 기대해보고 발표 나오는 것이 있으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화당이 운영하는 주를 포함한 당국은 2020년 11월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만연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보고했었습니다. 조지아주에서도 브래드 라펜스버그 국무장관이 조지아주 역대 선거 중에 가장 깨끗한 선거를 치렀다라고 헛소리도 애도 지나가다 듣고 웃을 만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몇몇 주들은 2020년 선거법에 대한 심각한 부정이나 불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애리조나주에서도 인정했고 위스콘신주에서도 그런 것을 인정하는 분위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스콘신주 대법원은 선거관리 당국이 수만 명의 부재자들이 장애를 겪지 않고 팬데믹으로 인해 문안이 제한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때문에 선거를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불법적으로 유권자 신분증 검사를 거르는 것이 허용됐다. 유권자 신분증을 검사하지도 않고 그냥 막 투표할 수 있게 해줬던 이것은 불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스콘신주의 입법감사국은 주의회에 승인되지 않은 다른 많은 규칙 변경 사항들을 발견해냅니다. 선거법은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주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선거법을 바꾸지 않고 그냥 시행세칙처럼 자기들끼리 선거관리위원들끼리 자기들끼리 편의상으로 막 바꿔가면서 팬데믹이라서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막 자기들끼리 바꿔가지고 시행해버렸던 투표였다, 선거였다라는 거죠. 이게 위스콘신주만 이렇게 했습니까? 사실 거의 많은 주들이 이런 행정 편의들을 보려고 했던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한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하나씩 드러날 것이다 이겁니다. 위스콘신주에서는 그걸 정식으로 이제 찾아낸 것이고요. 주 감사원에서 주의회가 통과시키지도 않은 법에도 없는 내용들을 선거관리위원들이 실행을 했던 것들을 이제 다 찾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선거 자체를 무효 처리해버려야 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잘못된 선거를 치렀던 거기 때문에 위스콘신 같은 경우는. 애리조나주에서도 2020년 11월 선거에서 5만 장 이상의 투표용지에 대한 감사 결과가 나왔고 그렇죠. 부정선거 문제가 제기가 됐죠. 조지아주에서도 풀톤 카운티에 이처럼 광범위한 개표 실태를 적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지아주는 영상까지 다 보여줘가면서 증거를 다 들이대도 국무장관이 그냥 아무 문제 없어 하고서 자꾸 고개를 돌리고 있어가지고 제가 아주 열불이 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애틀랜타 같은 경우에는 향후 다시 선거를 치르도록 하는 그런 행정 절차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트루 더 보트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 저희가 나중에 나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 부정선거에 대한 그거를 밝혀내려고 하는 노력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겁니다.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에는 세 곳의 카운티에서 지금 이제 선거 인증 결과를 인증 취소를 하겠다라는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쌓여 나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진실이 밝혀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당장 바이든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됐으니까 백악관에서 나와라, 트럼프가 당선된 거니까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식의 일은 벌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두 가지가 지금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하나는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것을 밝히는 노력이 진행이 되고 있고, 예, 그래서 국민들에게 자꾸 각성시켜주는 것이 깨어나게끔 지금 각성시켜주고 있는 것이고, 또 한쪽으로는 2022년 중간선거, 2024년 대통령 선거, 이것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밀어붙이는, 이것이 또 하나의 트랙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024년까지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 마가 유권자들을 더 많이 양성해내는, 지금 민주당이 급진 좌파가 가지고 있는 정책보다는 이 보수 진영이 가지고 있는, 특히 마가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들이 훨씬 더 우리에게 좋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깨우치는 국민들이 더 많이 나오게 계속 유도해 가는 겁니다.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에는 사상 처음으로 민주당원보다 공화당원이 더 많아졌다라는 발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 8만 몇천 명 정도 더 많다라는 그런 발표를 제가 보았는데, 이와 유사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저희가 뉴스 브리핑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었지만은, 일리노이주 같은 경우에 워크웨이 활동을 하시는 분 인터뷰한 걸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원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걸 이러면 안 되네, 이게 이랬다가 나라가 망하겠구나, 그래가지고 다시 당적을 바꾸거나 민주당에서 나오거나, 이런 분들이 하나둘씩 더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버지니아주에서 벌어졌던 일을 기억을 하자 이겁니다. 버지니아주는 원래 민주당 텃밭이나 마찬가지인 곳인데,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붉은 레드 웨이브가 물결칠 수 있었느냐? 결국에는 그 근거 핵심에 교육에 대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었죠. 아이들이 팬데믹 때문에 집에서 있어야 되고, 나도 팬데믹 때문에 직장에 못 나가고 원격 근무를 해야 돼서 집에 있어야 되고, 아이들이 집에서 수업을 받는데 옆에서 봤더니 CRT 교육 비스무리한 이상한 교육을 받고 있는, 무슨 뭐 성평등도 이상한 이야기를 듣는 것 같고, 아이들 고등학생들 장문 수업하는데 장문 주제가 뭐 마약을 처음 피웠을 때의 느낌이 어땠을까 상상해서 장문하시오, 뭐 이런 표제가 나오고, 그러니까 학부모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대체 아이들은 이런 식으로 가르쳐도 되겠는가? 그랬는데 교육위원회에 나갔더니 교육위원들은 자기네들이 뭐 잘하고 있는 것처럼 헛소리 치고 있고, 심지어는 학교에서 트랜스젠더한테 성폭행 당한 딸 아이를 둔 아버지가 교육위원한테 항의했는데, 그 아버지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줄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경찰을 불러서 수갑 채워가지고 내쫓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지 않았습니까? 그 아버지는 지금 버지니아주 이번에 주 하원의원에 출마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니까 부모들이 깨어나게 됐고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은 더 이상 급진좌파들이 이 나라를 망치는 걸 그냥 좌시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을 지금 자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지금 앞으로 보수 진영이 가야 될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축이 되어줄 수 있는 하나의 축이 바로 이제 부정선거 이슈이고요.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CRT, 비판적 인종 이론, 그런 교육에 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축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민 이슈, 이제 이 뻥 뚫린 국경 문제에 대한, 이민에 대한 문제도 정말 심각한 하나의 축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축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부정선거 문제 제가 계속해서 팔로우업하고 새로운 소식 나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